정말 세계 곳곳에 안 낀 곳이 없다. 영국은 1700년대부터 1900년대 초중반까지 한 200년 동안 안 낀 곳이 없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정말 세계 곳곳에 안 낀 곳이 없다. 영국은 1700년대부터 1900년대 초중반까지 한 200년 동안 안 낀 곳이 없습니다. 유럽 쪽부터 북미, 중미, 남미,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쪽 진짜 안 낀 데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편도 간다요가 최근에 올렸었죠. 그죠? 저것도 지금 쭉 위로 올라가 보면은 영국이 유대인들이랑 아랍인들한테 애매하게 씨부려놔가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의문이에요. 왜 저렇게까지 설쳐됐느냐? 결국에는 국제정치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얘기죠. 국가 이익입니다. 국가 이익. 영국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국제정치적 행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영국이 나름 정해놓은 룰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세력 균형을 맞춰야 된다입니다. 바란스 오브 파워. 바란스 오브 파워죠. 바란스 오브 파워. 이 세력 균형이 뭐냐? 미국이 국제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랑 그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국을 시작으로 저 국제정치에서 국익을 추구하면서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발전을 해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세력 균형이 뭐냐? 영국이 과거에 하던 거랑 미국이 현재 하는 게 결이 비슷합니다.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간단하죠?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국가는 미리미리 조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식민지 개척하고 당시에 영국이 해외에서 여러 작업질을 하잖아요. 뭐 해외에서 이제 식민지 삥투 뜯어오고 이런 것들을 방해할 국가도 미리미리 조진다. 이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러시아랑 영국이 무려 100년 동안 싸워댔던 그레이트 게임이죠. 이게 언제적 러시아의 지도냐면요, 러시아 제국 때죠. 1871년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의 러시아 지도보다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크림반도 쪽으로, 여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코카서스 산맥이라고 하죠. 카카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예요. 여기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로도 지금 삐집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카자흐스탄 있는데 저 중앙아시아에 스탄 국가들 많은데 여기로도 기어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어 내려오고 남하를 하려고 한다고 하죠. 남하.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영국이 계속해서 개입을 해요. 물론 러시아랑 상관없이 영국 지들이 헤쳐먹으려고 하는 것도 단독으로 이제 개입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가 남하를 했을 때, 바다를 먹게 되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이제 인지하고 영국은 견제를 했던 거예요. 사실 지금 러시아가 지정학적인 뭐랄까요, 본인들 수렁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바다를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북극해는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여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영국의 영향이 있어요. 만약에 영국이 러시아가 남하하는 거를 제대로 못 막았으면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이러는 거의 상황이 많이 변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지, 부동강 못 먹게 겐세이를 넣었다 이 말이요. 자,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영국의 외교부 건물입니다. 이 영국이 외교부라는 기관이 설립된 게 1782년입니다. 그전에도 외교부랑 하는 일이 비스무리한 기관들과 부서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정말 외교랑 국제정치만 딱 제대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따로 제대로 만들자. 이게 1782년부터입니다.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것도 조선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또. 아무튼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던 겁니다, 진짜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영국이 외무부라는 기관을 만들고 나서 어떤 거를 고민했냐면은, 이 안에서 연구를 뭘 했냐면은 이거죠. 영국에게 이득이 되려면, 우리 국익에 해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거 굉장히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많아요. 이게 국제정치가 문과 쪽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제를 영국은 손해를 1도 보면 안 된다. 자, 근데 영국이 A 국가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A 국가에 우리 영국만 개입하고 A 국가 사람들이 좀 죽어야 하고 B랑 C 국가는 말려 죽여야 한다. 이게 만약에 성립됐어요. 그럼 하는 거라고. 그냥 여기서 무슨 도덕과 윤리와 인문학이 개입을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아주 깔끔하게 그냥 가차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수학적인 어떤 계산 같은 산수 같은 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 피도 눈물도 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정치가 심플하게 이제 발전해 온 게 있어요. 사실 초반부터. 그러니까 지금 국제정치는 야생이고 피도 눈물도 없고 평생의 적도 없고 평생의 우리 아군도 없다. 이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외무부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얘가 설쳐
1800년대 초부터 이제 나폴레옹이 설치기 시작해요.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진압이 됐습니다. 개박살 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만납니다. 그죠? 나폴레옹 전후 처리하려고. 자, 나폴레옹 전쟁 끝난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만났어요. 유럽 국가들의 외교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만났어. 이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나폴레옹 같은 애가 또 한 번 유럽에서 생겨가지고 설치고 다니면 진짜 우리 나폴레옹 같은 애가 또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동맹체제를 만듭니다. 일단은 얘네가 만나서 동맹체제를 만들어요. 근데 저 동맹체제의 목적이 뭐냐? 유럽의 특정 국가가 너무 세지면은 우리가 다 같이 조지자 이거예요. 이런 거죠. 뭔가 특정 국가가 세지지 않게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조지고 우리들끼리도 견제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각자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영국이랑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러시아가 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영국은 그래도 왕이 있긴 했지만 저번에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영국은 왕이 있었어도 국회, 의회, 귀족들로 구성되긴 했지만 대부분 의회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얘네는 왕만 짱이야. 절대 왕정.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폴레옹 조지고 나서 그래 특정 국가가 강해지면 그 특정 나라에서 나폴레옹 같은 애가 또 튀어나오면 피곤해진다. 그것만 방지하면 돼. 영국의 입장은 심플했어요. 근데 여기서 독일이랑 러시아는 조금 여기서 플러스를 합니다. 그것도 좋다. 근데 일단 민주주의, 혁명, 왕 조지자 이런 게 일단 없어야 된다. 이런 걸 막아야 된다. 또 왕 계속 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좀 안 맞는 게 많았어. 그래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영국 혼자서만 영국 지들도 만들자고 하더니 영국 혼자서 저기서 1823년에 나와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고립주의를 선언합니다. 고립주의가 뭐예요? 안 엮이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껍데기만 고립주의야. 껍데기는 너네랑 안 엮일 거야.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 이거긴 한데 내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이 고립주의의 대전제 같은 규칙들도 다 정해놨어. 1800년대 초중반에 저거를 정해놨다라는 게 난 진짜 대박이었어요. 자, 당시 고립주의를 추구할 때 룰 같은 걸 정하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외교부 장관이 누구였냐면 캐슬레이. 로버트 캐슬레이입니다. 이 사람이 고립주의의 3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한테 아주 싸가지 없이 간섭을 할 때 우리 영국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쌩까야 된다. 그게 이득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우리는 일단 개입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불필요하게 다른 나라한테 간섭을 하고 고립주의를 하지 않아서 만약에 영국의 입지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손상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럴 때도 고립주의를 가야 된다. 영국의 이미지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곳에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일단은 고립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해놓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안 정해놓으면요. 말이 많아요. 군인은 군인대로 자존심이 있지 개 같은 거 뭐가 겁이나서 이득이고 지거네. 당신 외교부 장관이면 다야? 실제로 총 들고 싸워봤어? 이 새끼 피도 한 번 안 흘려본 새끼가 뭘 주댕이만 살아가지고 그냥 다 밀어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뭐 겁쟁이 마냥 이러는 애들도 생기고 안 정해도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일단 정해놔야 돼.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자꾸 그 말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현재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군인들하고 외교부랑 트러블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아. 이번에 최근에도 윤통 국방부 정신교육할 때 그 쓰는 그 거기에 독도가 분쟁 지역인 것처럼 썼대. 그거 택도 없는 소리야. 외교부에서 그거 들었으면은 진짜 큰일 날 소리야 그거. 간다요가 독도편에서 분명히 말해요. 대한민국엔 분쟁 지역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내 누누이 얘기했잖아. 어디서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 그걸.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좀 국제 정치도 우리가 군인들 중요하고 국방력 중요하고 당연히 군인들이 진짜 전쟁 나면 중요하죠. 중요한데 다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국제 정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싶네요.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을 1800년대 초에 이미 영국은 정해놨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고립주의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이미 1800년대 초중반부터도 본인들의 국제정치적인 전략을 위한 기본 대전제 조건이라던가 이런 걸 확립해놨다는 겁니다. 자, 이 고립주의를 이용해서 개수작을 시작합니다. 멀로 독트린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합작품이에요. 그게 바로 멀로 독트린입니다. 이게 뭐냐? 일단 독트린이 뭐냐면요. 독트린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기조야 기조. 기본 기조. 정부의 정책의 아주 기본이 되는 기조. 그걸 독트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멀로가 붙어서 멀로 대통령의 정책 기조예요. 그게 멀로 독트린이죠. 그죠? 자, 이걸 멀로주의라고도 하는데 근데 멀로 대통령이 누구냐? 미국 대통령이야. 미국.
미국 대통령인데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국이랑 미국이 같이 쇼 붙여가지고 했다 이 말이요. 뭘 쇼 붙였느냐? 일단 멀로 대통령이 저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우리 미국은 유럽 대륙, 다른 대륙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 너네도 다른 대륙에 관여하지 마라. 이거를 1823년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멀로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왜 저 타이밍에 얘기를 했느냐? 이거 보이세요? 물론 이제 미국이 이제 생기긴 했지만 당시 중남미에서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초반부터 여기에 있는 이 스페인 식민지들에서 독립하겠다는 얘기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독립하려고 난리 났을 때가 가장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스페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스페인이 저렇게 많은 식민지를 먹고 있는데 독립을 하겠대. 그러면 프랑스나 다른 수많은 국가들이 야 스페인이고 작살났네 얘네. 이 틈이 생겼을 때 우리도 우후죽순으로 배 타고 가가지고 빨리 우리 지금이라도 딱 먹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스페인이라고 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은 넓이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다른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거를 막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미국도 그걸 원치 않았고 영국도 그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왜 영국은 지들 식민지 잘 간수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국과 미국이 합작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식민지 구도가 좀 단순합니다. 영국이 북미에서 해먹고 있고요. 미국은 생겼지만 아래에는 이 스페인하고 브라질밖에 없는 거예요. 포르투갈 식민지죠.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도 솔직히 빼야 돼. 영국이랑 스페인 외에 다른 국가들이 제대로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사실상 별로 없었어요. 넓은 면적이.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여기에 추가적인 국가가 개입만 안 하면 나쁠 게 없었던 겁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고립주의라는 개념을 표방하고, 우리가 고립주의니까 니네도 이 고립주의를 받아들여줘. 존중해줘. 안 그러면 니네 또 한번 내 고립주의 한번 풀어봐. 다 일일이 다 간섭해줘?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말은 그럴듯한데요. 어찌되었든 우리 영국이 스무스하게 피 빨아먹고 있던, 물론 여기 미국이 있습니다만 미국이랑 같이 합작이라고 했어요. 영국이 이제 그 여기저기에서 이 북아메리카 등만 보면 안 돼.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도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어차피 우리 영국은 식민지 지금 놓았다. 이미 잘 굴러가고 있는데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던가 다른 대륙에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식민지를 이제서라도 늘리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는 다 가졌는데 이제 너네는 개입하지 마라.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게 서로를 위하는 거 아닐까? 지들은 다 개입해놓고 이미 먹을 거 다 먹어놓고 진짜 자기 국익들이랑 관련 없는 거는 다 쌩까요 영국이. 근데 자기들 국익이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 바로 개입합니다. 오지랖 떨면서. 독립운동이라던가 자유주의라던가 이런 거를 표방하고 그거를 지지해주는 국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영국이. 남미 국가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많은 스페인의 식민지 지역들이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영국 쟤네는 자유주의라던가 이런 거를 지지해주나 보다 이랬는데, 실제로 폴란드랑 헝가리랑 루마니아에서도 막 독립운동 일어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철저하게 쌩깝니다. 듣지도 않아 귓구녕으로. 자기들 국익이랑 관련 없으면 노관심인 거예요. 고종께서 외교관들 미국으로 이제 보내죠. 유럽으로도 보내시고. 근데 그 양반들한테 그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우리는 그걸 배울 게 아닌 거예요. 그 양반들한테 우리 조선이 실제로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던 거지, 그냥 사람만 보내가지고 머리 숙이면서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외교관들이 가가지고 베네핏을 뭘 제공해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좀 지켜줘라, 그렇게 쇼부를 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로는 고립주의를 표방하더니 청나라죠. 청나라 이게 조개집니다. 전부 다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꼬라박혀 있는데요. 다른 유럽 국가들이랑 엮이거나 피곤한 일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곳 있잖아요. 청나라는 저 멀리 있으니까. 그 멀리 있는 나라에서는 또 고립주의고 지들이 갠사이 놓고 오지랖 부릴 건 다 부려요. 또 그런 게 있는 거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정리해보면 뭐예요? 1800년대 영국의 외교 정책은 뭡니까? 정리하면은 요 정도겠어요. 필요가 없으면 개입하지 말자. 필요하면 개입하자. 다른 국가가 이득을 보려고 할 때는 방해해야 된다. 왜? 그 다른 국가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고 국력이 너무 세지면은 나중에 우리 영국이 얘네를 손바닥 위에서 관리할 수가 없다. 미리 얘네가 힘이 세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네 번째, 다른 유럽 국가들이랑 갈등이 지금 딱히 없는 청나라 같은 거, 완전히 좀 동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런 데는 강력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득을 세워야 된다.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래서 1850년대에 팍스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 2000년대에 유행했었는데 1990년대랑. 이 팍스가 뭐냐? 평화야, 평화. 평화로운 로마 1세기와 2세기쯤에 로마 제국이 전쟁도 최소화하고 주변 국가들도 관리가 좀 잘 되던 평화로운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되니까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팍스 아메리카나다. 그렇게 얘기했었어. 미국의 세상이다 이거죠. 평화로운. 근데 1850년대 전후에는 팍스 브리타니카. 브리티시죠? 영국이 영어로. 브리티시 해가지고 브리타니카라고 했어. 자, 이렇게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한 몇십 년이 지나니까요. 감히 대영 제국에게 대항할 국가가 딱히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근데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어디? 러시아 제국입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 흑해를 넘어서서 지중해로 기어내려오고 중동아랍을 통해서 내려오려고 하고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인도라던가 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요. 이거를 영국이 철저하게 다른 나라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막아냅니다. 이거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죠. 요거를 철저하게 막습니다. 막다가 처음에는 요 흑해에서 싸워. 그러다가 러시아가 계속 이제 처발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씨 원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흑해는 중립지역이다. 인정?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새끼.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인정. 아 인정 요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생각을 하는 거지. 흑해에서 나와서 지중해가 있는데 흑해가 중립지역이 됐으니 뭐 지중해로 나갑니까? 끝난 거지 여기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글렀다. 그러면 우리 중앙아시아로 나가자. 중앙아시아로 나가서 이 중동아랍의 끝이었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을 뚫고 나가자. 인도양의 요 서쪽 아라비아 해죠. 여기 아라비아 요쪽으로 나가자. 아니면 인도로 나가든가 중앙아시아로 일단은 내려가자 이거예요. 근데 이 중앙아시아 바로 밑에 영국령 인도 제국이 있던 겁니다. 영국이랑 계속 부딪혀요. 그죠? 왔어? 아니 너 되게 여기 산도 많아. 여기 산도 많아요. 내려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 세상에 내려오려면 세상에 어이구 뭐 여기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막 우즈베키스탄 사막 여기를 그냥 꾸역꾸역 내려갔더만 개 같은 거 요게 있는 거야. 요게 일단은 영토를 스물스물 넓혀갔다. 러시아가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요 인도 쪽으로.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이 연해주 쪽 요 사할린 섬이라던가 요쪽이 있죠. 요쪽으로도 넓어져. 이거 아세요? 블라디보스토크가 유명한 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이거 1860년에 얻은 거야. 러시아의 영토가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거를 얻은 거는 이제 그래봤자 200년도 안 됐다. 1860년에 얻은 것이다. 러시아가 계속 남하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간다요가 아프가니스탄 풀버전 지금 썸네일 나온 거 있죠? 아프가니스탄 편에서도 제가 작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러시아가 일단은 지금 보면은 요 카자흐스탄 뚫고 키르기즈스탄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뭐 있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그죠? 딱 지금 아프가니스탄 코앞에 있는 거야. 영국이 이제 후달리는 거야. 이건 좀 아닌데? 지금 여기서 얘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러시아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좀 있으면 아프간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 영국령 인도 제국을 지키려면 이 아프가니스탄을 친영국 정부로 만들어야겠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1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사실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지금 이런 그 영국 같은 나라들 때문에라도 외국인 그냥 외국인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양반들이 2001년 이후에 이제 미국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하는데도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미군들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도와주러 왔는데도 거부하고 도와주러 왔는데도 경계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른 거야. 아프간에서 20년 동안 세상에 그 원흉의 시작이 이거예요. 자, 1839년부터 1차 아프가니스탄 전쟁. 영국이랑 아프가니스탄이 일단은 싸운 거예요. 왜 싸웠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좀 있으면 아프간 먹고 인도 파키스탄 영국령 인도 제국까지 기어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영국령 인도 제국과 러시아 사이에 중간에 중립지역 마냥 뭔가 뭐랄까요? 완충 국가로서 아프가니스탄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기 전에 우리 영국이 먼저 선빵을 쳐서 먼저 먹어놔야 된다. 친영국 국가로 아프가니스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왕입니다. 도스트 무함마드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 이 양반이 친러 성향이 있었어요. 좀 러시아한테 호감이 많고 러시아랑 좀 가까워지려고 하고 좀 그랬었어. 그러니까 영국이 급한 거야. 급하니까 뭐 재고 따지고
간에 그런 거 없이 일단 쳐들어가자.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 1차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자, 들어가서 아까 그 도스트 무함마드 그 아프간 왕 조져. 그리고 새로운 왕을 앉혀요. 일단은 고위층이나 그런 지도층들한테도 돈 찔러주고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회유를 합니다. 그 다음 영국 군대 10,000명을 깔아둡니다. 그러자마자 아프가니스탄의 일반 국민들이 봐라. 저 영국인지 뭐 저 외세 저 서양 오랑캐 새끼들 들어와서 지금 우리 대 아프가니스탄을 박살내려고 한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먹으려고 한다. 저 새끼들 지금 난리가 나요, 막 난리가. 그리고 영국도 어차피 아프가니스탄을 다 먹고 막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 영국도 솔직한 얘기로 친영국 국가를 만든 다음에 뺄라 그랬어, 원래 군대를. 솔직한 얘기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뭘 해먹을 게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당시에는. 파키스탄이랑 인도와 같은 영국령 인도 제국을 지키고 러시아로부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개입을 했던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당시에 수많은 반외세, 반외국 이 정서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아프가니스탄의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가 보통 왕이 있어도 그 왕의 중앙 집권이 1800년대까지도 잘 안 되어 있을 때예요. 각 지역의 그 지도자들이 군대를 끌고 영국 군대를 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국이 진짜 계산기가 빨라요. 지금 아프간 애들이 갑자기 그 총칼 들고 이제 우리랑 맞다이를 깔라 그러네. 우리 군인들도 좀 많이 죽을 수밖에 없긴 하겠어. 근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좀 가성비 안 나온다. 철수! 바로 철수예요. 1841년부터 지방 지도자들이 이제 영국군을 공격하거든요. 1년 만에 나와요. 1년 만에 아프간에서. 그러자마자 러시아가 기회는 이때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들어가 볼까 하면서 1878년 러시아 외교단 250여 명이 선물을 한아름 양손 가득 들고 250여 명이 아주 예의 바르게 아프가니스탄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도자들하고 만나보니까 너무 관계가 좋아. 나쁘지 않아요. 그러자마자 영국도 우리도 급해. 영국도 바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외교단을 보내요. 보내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입국 컷을 당합니다. 오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영국이 급한 거야. 이제 야 일단 내가 딱 얘기할게. 왜 우리 왜 안 만날 건데? 알았어. 야 딱 말해. 우리 영국이랑 아프가니스탄 공식적으로 외교관 대사관 그거 서로 공유하면서 설치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 대답해 빨리. 뭐해 답장 안 해 지금 뭐해? 바빠 지금 있어. 군대 그냥 출동시켜 씨. 그러고서 이제 답장 오기도 전에 영국군을 또 보냅니다. 답장이 오기도 전에 바로바로 군대를 보내버려요. 이거 레알이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 그냥 대사관 설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냥 개소리 한 거고 어차피 군대 또 보낼 건데 일단은 간 좀 본 거다.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많아요. 자, 이거는 뭐냐 지금 2차야? 아까 1차였잖아요. 2차예요. 2차. 자, 1878년부터 1880년까지 2년 동안 2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요 정도 했으면 진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서양인, 외세, 외국인 어떤 그 반외세 정서 그 외국인이면 다 싫다 이런 게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뿌리 깊게 생겼다고 보는 게 좀 있어요. 자, 전쟁에선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영국이. 근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참 너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무 사리사욕만 챙기고 이러는 거 아니냐. 어찌되었든 간에 영국이 저짓거리 해가지고 러시아 제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 팽창하는 거를 막기는 막았습니다. 러시아의 팽창을. 그리고 영국이 또 청나라에서 그 당시에 또 잘해먹고 있었죠. 그때 러시아도 청나라를 압박해서 야, 니네 영국 눈치는 보고 씨부레 프랑스 눈치는 보면서 우리 러시아는 눈치 안 봐? 이 새끼 돌았나 진짜. 우리 러시아는 뭐 호구야 뭐야. 여기 저 아무르주랑 연해주 좀 줘.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 새끼야. 빨리빨리 대답해. 겁박을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도 요때를 이제 얻어냅니다. 그리고 좀 슬픈 얘긴데요. 1880년대부터 러시아가 고종에게 접근합니다. 저희 러시아는 조선을 너무 사랑해요. 개수작이죠. 딱 러시아가 볼 때도 조선이 조만간 망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미리 들어가 있던 겁니다. 사실은 도장 받아내려고. 자꾸 지금 조선의 멸망 과정을 보면은 일제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만 이제 그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으면요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러제강점기예요. 나 장담하는데 진짜로 완전히 그냥 한 끗 차이야 이게. 요걸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을 노리고 있던 국가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일본 쳐들어왔는데 일본이 이 얘기만 하는 것도 좀 답답한 소리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한창 유럽 국가들이 막 이런 식민지 쟁탈전하고 그레이트 게임이다 막 영국이랑 러시아 막 박 터지게 싸우고 이러면서 막 죽어라 막 전 세계에서 사방팔방 싸우고 있는데 한반도에 대해서는 일본도
우리 일본도 이제서라도 제국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우리 일본도 이제 그 서구식의 제도를 받아들였고 우리도 팽창 정책을 해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이 섬에만 처박혀 있으면 안 된다. 수많은 서구열강들이 팽창하고 식민지 개척하던 것처럼 일본도 뒤늦게 근대화를 했잖아요. 근대화를 했는데 일본이 갈 데가 어디 있냐. 바로 한반도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로 간 거죠 사실은. 근데 일본이 조선을 밟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러시아도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먹고서 또 조선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일본의 충돌은 너무나 뻔했던 거죠.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일본을 피해서 경복궁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관파천을 합니다. 아관파천. 러시아 대사관으로 아관파천을. 그러니까 이거는 1번 호랑이를 피해서 2번 호랑이 굴로 간 거예요 사실은. 자, 아무튼 간에 러시아가 기어내려왔기 때문에 영국은 1885년에 러시아가 지금 한반도를 먹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해요 이거. 이거를 근데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돼. 거문도를 점령합니다. 1885년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요. 이거 여수시에 있는 건데 지금. 근데 일단 영국이 이걸 왜 먹었겠어요? 러시아가 기어내려와서 지금 한반도 전체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영국이 거문도를 먹고 러시아랑 유혈 충돌이 생기면 그걸 명분 삼아서 러시아랑 한번 맞다이 까볼까?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거문도 먹은 겁니다 사실은. 야 러시아야 오랜만이네 우리 많이 싸웠어 그치? 우리 또 여기 한반도에서 만나네. 나 지금 거문도 먹었어. 우리 영국이야 보이지? 너 지금 여기서 더 내려오면은 나랑 맞다이 까자는 거잖아. 알지? 뭔 말인지. 그만 내려와. 요 얘기예요 사실. 뭐 영국이 거문도를 먹은 거에 대해서 영국이 뭐 무력으로 우리를 먹었느니 말이야 무슨 뭐 그 딴소리야 딴소리. 그게 거문도 관련해가지고 옛날에 영국이 점령했던 거 1885년에 이걸 막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냥 생뚱맞는 딴소리 하는 거야 딴소리. 왜 먹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문도 먹은 거 되게 유명하게 배워요 국사시간에. 이런 어떤 입체적인 게 있어야 돼. 입체적인 게. 이게 되게 슬픈 거야 지금. 이런 거문도를 영국이 먹고 러시아가 뭐 무슨 뭐 아간파천을 했느니 마느니 고종이 했느니 마느니 그걸 떠나가지고 되게 슬픈 일이야. 나라가 조선이 힘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조선이란 나라를 나라로도 안 본 거예요. 그냥 빈 땅. 누군가는 먹을 텐데 누가 먼저 먹을까? 내가 먹을 거야 꺼져. 개소리 하지 마. 내가 먹을 거야. 조선과 뭔가 쇼부를 치고 말고 할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그냥 내가 먼저 먹으면 그만이 이런 존재였던 거야 한반도는. 조선은 진짜로. 이거를 자꾸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없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래서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힘이 너무 없으면은 자기들이 옛날에 피해받았던 거 백날 얘기해도 좀 그래요 사실. 좀 힘이 어느 정도 있든가 그래도. 자 영국은 일단 거문도를 먹고 러시아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옆에 한반도로 올라갈 각을 보고 있던 일본이 있던 겁니다. 영국은 일본이랑 손을 잡습니다. 이게 뭐죠? 1902년 1차 영일동맹이 맺어집니다. 자 여기서 뭐 또 너무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자꾸 그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당시 영국이 왜 일본이랑 동맹을 맺었는지를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영국이 왜 일본이랑 지금 이때 동맹을 맺은 거예요? 영국 입장에선 그런 겁니다. 조선은 상관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나 안타깝지만 영국이 일본이랑 동맹을 맺은 건 조선은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 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근데 일본이 올라간다네? 일본이 알아서 러시아랑 맞다이 까면서 막아주려나? 러시아의 남하를 일본이 알아서 막아주면 개꿀? 게다가 우리는 본국에서 너무 멀어. 영국 입장에선 너무 멀리 있어요 한반도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영일동맹이 맺어진 거라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에 조선 얘기가 뭐가 있어 지금. 그 조선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선이랑 거의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조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니 너의 조상이고 식민사관을 가지고 아직도 이런 생각 가지면서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돈 벌어 처먹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제발. 밥 먹여주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 진짜 10대 20대 30대 젊은 층들 앞으로 살아갈 날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거 팔아먹어서 돈 버는 동안 진짜 나라 만국 가는 거야. 아직도 그런 거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반일 감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반일 감정이야. 단순하게 그런 거야 지금?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영국이 이렇게 영일동맹을 맺은 다음에 나중 가서 프랑스를 만나요. 러시아랑 프랑스가 동맹 상태였어요. 유럽 쪽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몰래 만납니다. 몰래 만나요. 만나서 뭐 했을까요? 영국이 프랑스한테 얘기를 해. 야 프랑스야 너 지금 러시아랑 동맹이라며. 조만간에 저쪽 동북아 쪽에서 러시아랑 일본이 싸울 예정이야. 이미 예정인 거를 알고 있었어요 영국은. 여기서 러시아랑 일본이 조만간 싸울 것 같아 프랑스야. 야 너 근데 너 지금 러시아랑 동맹이라며 프랑스 니네. 딱
딱 하나 형이 물어볼게. 너 프랑스 니네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했을 때 너네 개입할 거야? 너 솔직히 이거 하나 얘기하자. 우리 영국은 개입 안 할 건데 너네도 개입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러시아가 남하에서 너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데. 프랑스 니네 입장에서도 러시아 힘 세지면 너네가 좋냐? 없잖아. 러시아 힘 빠지면 프랑스 니네한테도 나쁠 거 없잖아. 솔직히 맞지 않아? 개입 안 한다고 좀 우리 좀 몰래 좀 쇼부콜 해서 쇼부를 쳐놨어요. 저거까지 쇼부를 다 쳐놓은 거야. 그리고서 러일 전쟁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국은 그리고 확신하고 있었대요. 이때 조선의 고종제는 빼박 칠러다 쟤. 일본 군대가 경복궁에 들어오니까 바로 아관 파천해가지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더니 저 봐라 저거. 저 조선의 왕을 살려두면은 분명히 조선은 러시아 편이 되고 러시아가 먹게 될 것이고 러시아의 남하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조선은 사라져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선 같지만 영국 입장에선 또 국제정치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라는 목적만 보면은 또 저 생각이 또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선 같이 기분이 당연히 안 좋은데 그건 빼고 일단 러시아의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는다. 그거만 생각하면은 영국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없던 건 아니었다. 자, 그러다가 1904년에 러일 전쟁 시작되죠. 자세한 거는 간단히 러일 전쟁 풀 버전을 참고하시고요. 저기 썸네일 뜨죠 지금. 러일 전쟁 때 아시다시피 영국이 뒤에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쵸? 영국이 일본이 이뻐서 적극적으로 그냥 지원한 게 아니죠. 러시아의 남하를 억제하고 러시아의 성장과 국력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지원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만 조금 쥐어주고 배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거만 해도 알아서 힘 빼준다는데 우리 피 안 흘리고 얼마나 개꿀이에요 사실 당시 영국 입장에서. 자, 그렇게 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한반도를 뚫고 태평양이라던가 이런 데로 내려오는 걸 막습니다. 막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의 시작이지만 영국의 입장으로만 보면은 우리는 러시아를 막았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뚫고 동북아에서 내려오는 걸 막았다. 영국 입장에선 이거 이상 이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꾸 역사를 공부할 때 그 국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영국이 조선에게 무슨 악감정이 있거나 사사로운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알바노야 알바노. 오로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을 알바노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인지하고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자꾸 감정을 이입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지금 이거 얘기하잖아. 그러면 영국 저 새끼들도 일본 새끼들하고 똑같은 새끼들, 영국 물건도 불매운동 해야 된다. 뭐 하는 소리야 그게. 뭐만 하면 불매운동이고 뭐만 하면 그런 식으로 세상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정말로.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런 사람 많아. 진짜 많아 자기들. 자, 일단은 오늘 영국의 겐세이 오늘 편의 이름은 참 애매하긴 한데 영국의 겐세이 특집이라고 하죠. 영국이 여기저기에 꼬로막에 조금 꼽살이 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반도 쪽은 일단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독일 제국입니다. 보이시죠?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독일 제국도 있어요. 지금이랑은 영토가 다르죠. 그죠? 자, 유럽에는 당시 1871년에 신흥강국 통일된 독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흥강국 통일된 독일 제국에는 철혈재상으로 유명한 똑똑한 비스마르크란 사람이 있었어요. 저번 편에서 말했죠. 비렐름 2세가 객기를 부렸다. 정말 객기의 표본이야. 비스마르크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우리 독일은 영국이랑 러시아랑 친해진 다음에 프랑스를 고립시켜야 된다. 이게 기본이었어요. 비스마르크는.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저번 편에서. 그죠? 근데 이 비렐름 2세가 비스마르크 너 꺼져! 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해요? 해군력을 증강시킵니다. 해군력을 증강시킬 때 영국을 자극해요. 근데 당시에 영국이 이거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겠다. 두 개국 기준 아세요? 두 개국?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이거 밀덕분들도 아시는 분들 있나요? 영국이 본인들의 해군력의 기준을 두 개국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요거예요. 이게 두 개국 기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1등이어야 되고 다만 2등 3등 합한 것보다도 우리가 세야 된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수틀려진다는데 갑자기 여기서 비렐름 2세가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거예요. 물론 뭐 개인의 자유죠. 그 나라의 자유고 주권이긴 한데 어찌되었든 비렐름 2세가 해군력을 증강시키니까 이거는 영국이 정해놓은 거예요. 정하든가 말든가 쌩까도 그만이긴 하지만 영국은 정해놨어. 이렇게 뭐로 2등 3등 합한 거보다 1등 영국 해군력이 뭔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개입하겠다 이겁니다. 반드시 개입해서 막아야 된다. 그거를 내버려두고 방관하면 언젠가 된다. 우리 영국이 미리 조져놔야 된다.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영국은. 그런 게 있었던 거지. 자, 실제로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러일 전쟁에서 처발리고 나서 유럽에 조금 힘을 덜 쓰게 돼요. 이빨이 조금 몇 개 빠졌어. 그러면서 이 유럽 전역의 어떤 그 세력이 이 독일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일단 프랑스 빼고 봤을 때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얘네 둘이서 일단 동맹을 맺고 프랑스랑 뭐 러시아도 뭐 같이 뭐 동맹을 맺든가 말든가 간에 러시아가 힘이 좀 빠지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좀 골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슬슬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도 이제 좀 아니다 싶은 거야.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프랑스는 아까도 말했지만 러시아랑 동맹이 맺어져 있었어요. 왜? 이 독일을 견제하려고 만든 거야, 저게 독일을.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헝가리 얘네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 프랑스도 러시아랑 동맹을 맺었다 이건데 지금. 러시아가 일본한테 러일 전쟁에서 개박살 나고 나서 좀 입을 씻으니까 좀 개바인 거야, 지금. 프랑스 입장에서.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프랑스랑 러시아만 안 되겠다 하는데 영국도 독일 저 새끼들 비렐름 미세 갑자기 해군력을 증강시켜? 이거는 좀 아니잖아 해서 나온 게 뭐다? 0% 씹어졌습니다. 도고이 이게 바로 0%다 이 말이야. 0%.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게 삼국 협상이요. 지금 이거만 들으면 어때요? 자기들의 이해관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영일 동맹도 맺고,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프랑스, 러시아한테 영국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립주의를 표방하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개입을 하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요, 이런 모든 수많은 노력이 결국에는 1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개박살납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대영 제국이란 국가를 사라지게 만든 거는 독일 때문이에요. 야, 진짜 대영 제국의 영광은 비렐름 2세와 히틀러가 다 말아먹었어. 진짜 시원하게. 물론 영국이 이겼죠. 1,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지만 저번에도 말했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도 빚이 많아져. 그리고 다른 식민지 지역 주민들한테 제발 도와달라고, 본토 유럽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식민지 주민들도 야, 그럼 니네는 뭐 해줄 건데? 자치권 줄게. 개 같은 거 독자적으로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해. 그럼 이러면서 식민지도 와르르 무너지고, 돈은 돈대로 떨어지고, 빚은 빚대로 많아지고, 미국은 미국대로 돈 벌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대영 제국이 말아먹힌 거야.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영국이 다른 나라에 겐세이 넣고 개입했던 짓거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설명했던 거는 동북아시아 그리고 유럽 쪽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직도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지역, 중동 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동남아 지역까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 동반자 쇼키 트라이 뉴트리 간다요 후원자 왕꺼 당근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간호는 새벽인간 이름 없음 XX129XX 선에커 잘맨 마티아슬리 갱다 정유진 시우필 탁성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